다섯 번째 포장 디자인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패키지 디자인이라고도 많이 불리죠. 포장 디자인. 우리 선물 포장할 때 포장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상품의 포장이에요. 자, 포장 디자인을 하는 이유라든지 조건, 기능, 요 부분이 좀 많이 나오는 편이에요. 특히 포장 디자인에 대한 조건에 대한 부분, 그리고 기능에는 어떤 기능들이 있는지 중심적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포장 디자인, 좋은 포장 디자인은 과연 무엇인가? 우리 굿 디자인이라는 얘기도 많이 하는데 포장 디자인에서도 과연 좋은 디자인이란 무엇일까? 보면 단순히 표면에서만 보는 게 아니라 제품을 쌓기 편하게 유통 관리에 대한 부분도 생각해야 되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미지를 좀 통일시키는 거, 제품을 보호하는 거, 취급, 보관, 구매 의욕을 느끼게 경쟁 제품과 차별화되게 소비자와 제조자를 연결시키는 촉진제도 돼야 되고, 그러니까 단순히 표면 디자인뿐만 아니라 이런 취급, 보관, 구매 의욕, 광고에 대한 부분, 경쟁 상품과의 차별성 이런 것들을 골고루 다 체크를 해주시고 디자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포장 디자인의 기능이 조금 여러분들이 외워야 되는 항목들인데요. 보호와 보존성에 대한 부분, 기능, 조건 같은 개념이죠. 자, 물건을 보호하게, 계란 포장이다. 계란이 깨지지 않게 보호를 해야겠죠. 유통 과정이나 보존 과정에서 상품이 여러 가지 장애로부터 내용물이 보호받을 수 있게, 어떨 때는 종이를 써야 되는 경우, 캔으로 써야 되는 경우, 플라스틱 써야 되는 경우, 내용물에 따라서 그것도 달라질 거예요. 무조건 친환경적이라고 해서 종이로만 써야 되는 게 아니라 내용물의 변질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유리로 써야 되는 경우라든지 철제 써야 되는 경우가 특히나 더 그렇죠. 그 변질에 대한 부분까지 감안해 줘야 됩니다. 자, 편리성. 소비자나 판매 점원에게 취급 사용성의 편리를 제공해 줘야 되는 거. 소비자 쉽게 들고 갈 수 있도록 캐리어가 되게끔 끈달아 준다든지 뭐 이런 것들도 편리성에 해당이 되겠죠. 오픈이 좀 편하게 한다든지 들고 가기 편하게 한다든지 점원들이 물건을 적재할 때 쉽게 적재할 수 있게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편리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상품성. 상품이 이제 소비 욕구 또는 소비자에게 어느 정도 기여하는지를 가리는 것을 우리 볼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얘가 스스로가 포장 자체가 영업자다, 포장 자체가 홍보자다라는 얘기 많이 해요. 그 포장 자체가 광고 효과를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포장에 광고할 수 있는 상품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 전달 뿐만 아니라 이 상품의 특징, 장점 이런 것들도 강조해서 보여줘야겠죠. 그래서 구조적 특성에서 시각적 유도, 일러스트레이션, 타이포그래피, 타이포그래피의 배치, 색채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구매 의욕을 높여줘야 됩니다. 상품성에서 만약에 신선한 상품이다. 그러면 신선한 상품이라는 걸 보여줘야겠죠. 보여주기 위해서 윈도우 카튼이라서 카튼에 박스가 있으면 박스에 구멍을 뚫어서 이 안에 내용물을 보이게 한다든지, 아니면 케이스 자체를 투명 케이스를 쓰기도 하고, 뭐 이렇게 제품 상품을 강조해 줄 수 있는 것, 상품의 특징을 보일 수 있는 것들, 그거를 시각적 유도를 할 수 있게끔 일러스트레이션이나 타이포그래피, 색채, 재료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자, 신미성. 예쁘게도 만들어져 아름답게 제품의 용도와 기능에 있어서 소비자의 신미성을 느끼게 해줘야 된다는 거. 환경, 배경, 욕구에 영향을 받으니까 그 전에 소비자 조사, 경쟁사 조사, 그런 조사와 분석이 이루어지고 나서 이런 심리적인 부분을 표출해 줘야겠습니다. 자, 세 번째, 포장 디자인의 매체는 과연 무엇이 있을까? 포장 디자인 매체로는 POP, 포장지, 쇼핑백, 라벨 이런 것들을 들 수가 있어요. 그 포장 디자인 했을 때도 소포장이냐 아니면 겉에 박스 할 수 있는 운송용 포장이냐, 그것도 조금 더 여기서도 세분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자, POP 포장 디자인은 앞에서 우리 광고에서도 POP 했었죠. 포장 디자인 안에도 POP가 포함이 돼요. 그래서 포장만으로 구매 심리를 자극할 수 있는 구조적인 형태, 색채, 재료를 고려해야 된다. 그래서 어떨 때는 포장 박스인데 얘를 진열할 때 뚜껑을 열어서 끼워 넣으면 얘가 하나의 광고판처럼 보이게 하는 거. 자, 이런 것도 POP 포장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포장 디자인은 제품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그래픽 요소, 색채, 재질들을 낼 수 있고요. 여기서도 조금 아까 얘기했듯이 안에 개별 포장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박스, 운송용 박스 포장이 들 수 있죠. 만약에 화장품이다 그러면 화장품 병도 패키지 디자인이고, 화장품 병을 담는 종이 케이스도 포장 디자인, 이 화장품을 여러 개 담을 수 있는 박스도 포장 디자인. 그래서 그것도 여러분들이 어느 부분에서 포장 디자인 할 수 있는지, 만약에 와인이라면 라벨부터 포장 디자인이 또 될 수 있고요. 그 맥주 같은 경우는 그거를 담는 트레이 같은 거, 그 운송할 때 뭐 요즘 박스로도 소포장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까지 포장 디자인에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포장지 디자인은 이렇게 여기서는 포장지 디자인이라고 썼네요. 포장지보다 그냥 포장 디자인을 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쇼핑백은 걸어다니는 광고판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자, 그래서 기업이나 제품의 특징을 살 수 있게 디자인을 해야 된다는 거. 라벨 디자인, 상품 판매에 직접적인 관계를 갖고 있고 그래픽적인 요소, 색채의 역할과 로고 디자인을 강조해야 된다. 어떻게 보면 패키지 디자인 최초의 이제 시작은 라벨 디자인부터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유럽에서 와인을 만들어서 판매할 때 옛날에는 자기네 집에서 와인을 만들어 가지고 물물 교환을 했단 말이에요. 여러 나라들 아니면 동네 사람들과 물물 교환을 하는데, 우리 가게, 우리 집에서 만든 거다라는 뭔가 표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표시를 위해서 만들어진 게 바로 라벨 디자인이에요. 그래서 그때부터 패키지가 좀 시작됐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책에서 이제 포장 디자인 전문 책에서 보면은 시작이 이런 라벨부터, 와인병의 라벨부터 시작했다라고 표기되는 것도 있으니까 그냥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 포장 재료를 볼게요. 우리 나중에 디자인 재료 할 때 다양하게 또 재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래서 포장에 대한 부분만 좀 간략하게 볼게요. 자, 판지와 골판지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판지는 주로 상자를 만드는데, 이 안에 아까 화장품이라고 했을 때 화장품을 담는 포장, 요 종이 포장 있죠. 자, 요런 것들은 판지, 일반적으로 이렇게 빳빳한 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판지가 주로 상자를 만드는 데 사용되고 여러 종이를 붙여서 두껍게 제작하기도 합니다. 여기다 합지라는 걸 하기도 해요. 종이 한 장만 쓰는 게 아니라 여러 종이를 붙여서 쓰는 경우. 골판지는 우리 이렇게 골이 있는 종이와 종이 사이에 골이 이렇게 들어있는 거, 그걸 골판지라고 부르는데, 판지와 판지 사이에 파형의 심지를 붙여서 제조하는 거. 골판지는 상품의 외부 충격을 보호한다. 그래서 운송용 포장에서 특히 더 많이 쓰이죠. 포장 디자인 개발 시기와 요건을 보면 그냥 이거는 여러분들 그냥 눈으로 봐주셔도 될 것 같아요. 경쟁사보다 디자인을 향상시킬 때, 이윤이 점점 하락할 때, 시장의 점유율이 떨어질 때, 경쟁 제품이 시장을 리드한다고 느낄 때, 소비자의 구매 심리가 변화를 가질 때, 뭔가 위기의식이나 뭔가 새로움을 추구할 때, 그럴 때 개발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어렵진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한 번만 쫙 읽어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웹디자인, UX, UI 뭐 이런 얘기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유저 인터페이스, UI. 그리고 UX는 유저 익스피리언스, 사용자 경험이에요. UI는 사용자 인터페이스, UX는 사용자 경험 디자인. 이렇게 구분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웹이나 모바일 쪽에 관련돼서 내가 좀 관심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이 UI와 UX가 되게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점점 앞으로도 문제가 이쪽으로 출제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UI 디자인부터 먼저 볼게요. UI 디자인은 사용자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거고요. 인터페이스를 만드는 디자인 기술 자체와 실현에서 사용하는 실물을 의미합니다. 웹 디자인에서 UI는 보통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 GUI라고 합니다. GUI, 그래픽 관련된 GUI. 자, 사용자가 어떤 프로그램을 사용할 때 버튼이나 메뉴, 뭐 기타 입력창들이 사용자가 사용하기 쉽게끔 디자인하는 것.
간혹 가다가 여러분들도 모바일이나 이런 데서 어디 버튼을 눌러야지 확인이 되고 전송이 될까 되게 모호한 경우들도 많이 있죠. 자, 그런 거는 GUI가 제대로 잘 안 잡혀 있다는 뜻이에요. 사용자가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컴퓨터의 내용을 입력하고 작업을 수행할 때 쉽고 편리하게 눈과 손이 움직일 수 있도록 메뉴나 버튼을 배치하고, 메뉴 버튼 이런 거 배치하는 거 되게 중요하고요. 그런 디자인, 전체적인 레이아웃 디자인에 관련된 부분, 레이아웃과 그 안에 이런 버튼 디자인, 요소 디자인에 해당되는 거죠. 그거를 사용자가 편리하게끔 사용자 중심으로 디자인해 주는 걸 얘기합니다. 자,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얼마나 잘 설계되었는지를 평가하는 척도는 사용성, 접근성, 편의성이 있다. 사용하기 편하게, 접근하기 편하게 편의성을 고려해야 된다. 좋은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사용자가 이용하기 편리하게 사용자가 필요해하는 요소를 빨리 찾을 수 있게, 명확하게 찾을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뭐 yes, no, 뭐 이런 버튼이 있다. 만약에 질문이 뭐 이거를 실행하시겠습니까? 했을 때 실행을 하게끔 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 만약에 뭐 조금 실행하기에 어려운 반대되는 역할을 해야 되는 질문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랬을 때 우리 보통 오른손잡이잖아요. 그래서 핸드폰에서 진짜 이 질문에 답해야 되는 내용이 보통 오른쪽에 붙어 있습니다. 버튼이 2개가 있다면 오른쪽의 항목이 보통 긍정적인, 앞으로 할 수 있는 일에 대한 사용성이 좀 편하게, 편의성이 편하게 하는 방법으로 이쪽에 존재하게 돼요. 그래서 yes or no, 뭐 장바구니 같은 거 선택, 뭐 이런 것들도 일부러 그걸 의도하기도 하고요. 그 색깔도 배경하고 버튼의 색상을 어떻게 차별화시켜야 되는가, 주의해야 될 거, 뭐 삭제하시겠습니까? 근데 삭제하겠습니까? 그래서 yes or no인데 뭐 색상을 막 흐릿하게 해놓는다든지, 버튼 잘 구분을 못하게 해놓는다든지, 그러니까 주의하거나 뭐 이럴 때는 좀 빨간 버튼이나 뭐 이런 노란 버튼을 쓰게끔 해주고, 뭐 긍정적인 메시지나 승인이 되는 거다 그러면은 초록색이나 뭐 파란색을 쓴다든지, 이런 것들이 중요한 요소겠죠. 전화가 왔다, 전화 받을래 말래, 뭐 이런 것도 물어볼 수 있겠죠. 전화, 여기는 전화를 끊겠다, 그때도 색깔을 뭘로 할 것인지, 전화를 받겠다 그러면 보통 파란색, 초록색, 전화를 받지 않겠다 그럼 빨간색, 노란색, 뭐 주황색,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겠죠. 그게 UI 디자인의 또 기본이 되는 거예요. 사용자가 편리하게끔, 사용자가 익숙한 것들을 감안해서 만들어야죠. UX 디자인은 사용자의 경험 디자인이에요. 사용자가 어떤 시스템, 제품, 서비스를 직간접적으로 이용하면서 느끼는 지각과 반응과 행동을 총체적으로 우리는 경험이라고 얘기한다. 우리 전에 앞에서도 시각 디자인 할 때 시각 디자인의 각각 뭐 요소, 원리 했지만 시지각이라는 것도 했었잖아요. 시지각. 자, 시지각은 이 요소 원리만 알고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시지각으로 표현했을 때 약간의 이렇게 오류라고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거야, 착시라고 할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 감안해야 되는 것처럼 디자인할 때도 무조건 사람들이 알고 있는 거 이런 것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사용자가 어떤 경험을 통해서 직간접적으로 느끼는지에 따라서 인터페이스가 변화해야 된다는 거예요. 효용성에 대한 부분, 기능성, 편의성, 이런 측면을 고려해서 소비자의 경험, 감성까지도 고려해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신경을 써줘야 된다. 그래서 UX의 장단점을 보면, 장점은 사용자의 입장에서 디자인을 함으로 사용자의 세부적인 욕구를 더 충족시킬 수 있게, 사람들을 많이 쓰는 것 또는 사람들이 원하는 니즈, 가치의 경험 같은 것들을 우리 향상시키기 위한 디자인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뭐 어르신들을 위한, 실버 세대를 위한 핸드폰, 모바일 앱을 개발하겠다. 그럴 때는 어르신용이니까 버튼이 일반적인 사이즈보다 조금 더 키워야 되죠. 글자도 폰트 사이즈도 키워야 될 것이고, 그리고 어르신들은 시각적으로 조금 젊은 사람보다 색의 대비라든지 이런 거를 인지하는 게 좀 떨어지니까 배경과 텍스트의 색상 차이도 많이 나게, 색상 차이도 많이 나게 해줘야 되는 거. 이런 것들도 우리 인터페이스 UI UX적인 측면에서 고려해야 되는 사항들입니다.
긍정적인 사용자 경험의 창출은 사용자의 만족과 브랜드 충성도 향상에 긍정적인 역할을 준다. 우리 UX 사용자 경험에서 또 대표적으로 나오는 것들이 스타벅스 커피 같은 거. 스타벅스 옛날 커피였는데 커피라는 이름을 아예 빼버렸죠. 스타벅스는 공간을 경험하는 곳이다. 커피를 파는 곳이 아니라 그런 마케팅을 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곳입니다. 자, UX의 단점을 보면 사용자의 만족 감성에 초점을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 영역도 광범위하고 영역의 경계도 좀 모호한 부분이 있죠. 인간의 경험이 개개인적으로 다르고 성격적, 인지적 특성에 따라서 매우 주관적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적인 부분, 외적 환경적인 부분에 객관성을 입증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죠. 사람마다 각각 느끼고 경험하기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그래서 객관화 시키는 게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색상이라든지 크기라든지 버튼의 배치, 레이아웃에 대한 부분들을 이런 여러 가지 소비자 테스팅을 거쳐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UI와 UX의 차이점 볼까요? UI와 UX의 차이점은 뭘까? UI는 경험을 기술로 연결시키는 매개체로 사용자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정보를 제공하는 개념이다. UI는 사용자가 바탕화면에 아이콘을 더블 클릭하거나 프로그램을 실행시키고자 할 때 더블 클릭하기 위한 커서, 마우스 이런 것들을 얘기한다. 경험보다 기능이 좀 중시되는 부분이 있다. UX는 뭐겠어요? 경험을 중시하는 경험이다. 비슷하긴 하지만 원하는 것을 얻는 과정에서 사용자가 느끼고 지각하는 것을 얘기하고요. UX는 사용자가 바탕화면에 아이콘을 더블 클릭하여 프로그램을 시켰을 때 프로그램 실행될 것을 예측하는 것. 이걸 누르면 뭐가 될 것이다 라고 예측해서 움직이는 거를 UX라고 합니다. 자, 7번째, 영상 디자인. 영상 디자인 첫 번째 애니메이션. 여러분들 애니메이션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리스어에서 애니멀, 라틴어의 애니마에서 유래된 말로 생명, 영혼, 정신을 가리킵니다. 사전적 의미로는 명을 불어넣다, 생명을 불어넣는다는 거죠. 활동을 시키다 이런 뜻이고요. 이거는 그냥 어원적인 부분 그냥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움직이지 않는 사물에 생명을 불어넣어 움직임을 준다는 동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시각 디자인은 다 멈춰져 있는 거였다면 이제 영상 디자인부터 움직임을 갖게 돼요. 움직임을 갖는다는 거는 시간을 갖는다는 뜻도 됩니다. 이 안에서의 타임라인이 생긴다는 거죠. 애니메이션은 연극, 영화보다 더 넓고 무한한 세계, 점점 더 폭이 넓어지고 있죠. 그리고 이 영상 디자인이 그냥 영상 비주얼로만 보이는 게 아니라 광고하고도 겹쳐질 수도 있고요. 요즘 다양한 매체들을 하고 하면서 포장 디자인에도 영상 디자인이 들어갈 수 있고 어떤 거랑 첨부돼서 포스터에도 영상 디자인이 결합될 수도 있고 요즘에는 이북해서 편집 디자인 안에도 영상 디자인이 들어가기도 합니다. 애니메이션 종류 하면은 셀 애니메이션이 가장 우리 오래된 애니메이션 형식이라고 볼 수 있겠죠. 약간 투명한 필름에다가 그림 그려가지고 배경 따로, 그 안에 캐릭터 따로 배경을 그리고 그 위에 캐릭터가 있는 셀로판지 같은 거를 움직여서 얘가 쫑쫑쫑쫑 움직이게끔 만드는 거. 그래서 배경과 오브젝트를 따로 만들어서 합성해서 찍는 방식을 셀 애니메이션. 이거 한 장 한 장을 셀이라고 부르죠. 옛날 우리나라가 한 80년대쯤에 엄청나게 유명한 외국의 애니메이션들을 우리나라에서 다 만들었거든요. 그때 했던 게 셀 애니메이션. 우리나라 사람들이 손재주가 좋아가지고 물감으로 막 칠해가지고 셀 애니메이션 만드는 거를 대행해서 많이 했었어요. 요즘에 컴퓨터로 애니메이션을 거의 다 하지만 옛날에 이렇게 한 장 한 장 다 그렸었습니다. 종이 애니메이션, 종이 위에다가 이용해서 프레임 만들어서 쓰는 방식. 이것도 책에다가 이렇게 그려가지고 책 휘리릭 하면 움직이는 거 여러분들 장난 많이 해보셨죠? 그런 형식을 얘기해요. 샌드 애니메이션, 모래를 가지고선 하는 애니메이션, TV 같은 데서 간혹 많이 등장하죠? 모래에다가 빛 투과시켜가지고 영상 찍어서 만드는 방식. 절지, 컷아웃 효과, 각 관절을 오려내서 팔다리 이렇게 움직이게끔 하는 거. 그런 애니메이션.
스크래치 온 필름, 검은 필름에다가 긁어가지고 우리 스크래치 그림 나오게 하는 방식. 인형 애니메이션, 인형으로 우리 모션 그래픽 많이 만들어서 쓰고 있죠. 그런 인형 애니메이션. 옛날에 3D 애니메이션 나오기 전에는 이런 인형 애니메이션이 한창 또 붐이었을 때가 있었어요. 이제 오브젝트, 물체 애니메이션, 다양한 사물을 가지고서 조금씩 움직여서 단일 프레임 만들어서 촬영하는 방식. 사진을 찍어서 나중에 그 사진을 연결시키는 방식으로 쓰는 애니메이션이에요. 핀 스크린 애니메이션, 수많은 핀을 카메라 앞에 배치하고 조명을 맞추면서 핀의 명암으로 동작을 단일 프레임을 만드는 방식. 콜라주 애니메이션 방식, 우리 콜라주 미술 할 시간에 배웠던 여러 가지 신문, 잡지, 사진, 그림, 엽서, 헝겊 이런 다양한 오브젝트를 붙여가지고 단일 프레임으로 촬영한 다음에 연속으로 보여주는 형식, 콜라주 애니메이션입니다. 이거는 이제 가장 오래된 스타일이고 요즘에는 거의 다 컴퓨터로 애니메이션을 만들죠. 그래도 이런 다양한 형식이 있었기 때문에 현재 디지털 애니메이션이 생겨났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가상현실, VR. 요즘 게임에서 되게 많이 보이죠. 가상현실, 버추얼 리얼리티라고 해서 가상현실. 그래서 컴퓨터 등을 사용한 실제와 유사하지만 실제가 아닌 특정한 환경이나 상황을 의미하는 걸 VR이라고 합니다. 가상현실의 특징 하면은 가상의 환경, 상황 등을 사용자에게 실제와 유사한 공간적, 시간적으로 체험할 수 있게끔 하는 거. 그래서 가상현실은 단순히 몰입할 뿐만 아니라 실제하는 디바이스를 이용해 조작이나 명령을 가하는 등 가상현실 속에 구현된 것들을 상호작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요즘에 많이 가능하게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용자와 상호작용이 가능하고 사용자의 경험을 창출한다는 점에서 일방적으로 구현하는 시뮬레이션과 좀 구분되죠. 앞에서 봤던 이런 애니메이션들은 그냥 소비자한테 시청자한테 그냥 쏘아주는 형식이에요. 그냥 너는 이걸 봐라. 내가 다 만들어 놓은 거를 보여주는 형식이라면 가상현실에서는 주고받고가 되는 거예요. 주고받고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게. 얘는 뭔가를 보여주면 나도 얘한테 뭔가를 행할 수 있고 내가 행하는 것만큼 얘도 뭔가 반응해서 또다시 뭔가를 보여주고. 자, 이런 상호작용이 가능하다는 거. 사용자와 상호작용이 가능하고 사용자의 경험을 창출한다는 점에서 일방적으로 구현된 시뮬레이션과 구분된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비행훈련 시뮬레이션 같이 3D로 표현되면서 사용자의 의지를 반영하기도 하고요. 다양한 게임 같은 거에 많이 활용이 되고 있어요. 시스템 환경에 따른 분류 가상현실은 몰입형 가상현실, 원거리 로보틱스, 데스크탑 가상현실, 3인칭 가상현실, 가상현실 종류 그냥 봐두시면 좋겠습니다. 각각 특징들 설명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몰입형 가상현실은 무엇인가? 원거리 로보틱스, 데스크탑, 이렇게 공간적인 부분이 좀 차이가 맞아요. 사용하는 환경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거. 자, 8번째, 캐릭터 디자인. 캐릭터 디자인. 우리 알고 있는 캐릭터 뭐가 있을까요? 한때 유행했던 펭수 캐릭터도 있고요. 요즘에는 카카오 캐릭터, 라인 캐릭터 이런 애들도 있고. 이런 캐릭터 디자인. 사전적 의미는 사람이나 사물의 성격, 특징 또는 마크나 알파벳 등의 기호, 활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좁은 의미로는 사람, 동물, 식물, 물건 등의 개성과 특징을 형성화시키는 거라고 볼 수 있고요. 인성 자체, 생명력을 좀 불어넣는 것이다 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회사의 캐릭터, 만화, 게임, 애니메이션, 영화, 공공기관 등에서 쉽게 접할 수 있고요. 아마 여러분들이 사시는 곳에서도 이런 캐릭터, 지역 캐릭터들도 있을 거예요.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좀 더 친근감 있게, 흥미를 느낄 수 있게 일반적인 로고 심볼만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캐릭터가 있으면 좀 더 친근감 있고 사교적이고 흥미를 일으키고 이벤트적인 부분에서 홍보 역할, 대변 역할을 많이 할 수가 있어요. 캐릭터는 상징적 차별화 이미지의 제고를 위한 커뮤니케이션 수단으로 그 중요성과 역할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 캐릭터 디자인의 구성 요소 보면 형태, 색상, 정석 이렇게 들 수 있는데 캐릭터를 담아내는 형태, 그 다음에 형상을 부각시켜주는 색상, 캐릭터의 성격을 나타내주는 정석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 요소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캐릭터 디자인의 특성을 보면 우선은 독창성, 뭔가 남들과 달라야겠죠. 조형성, 전체적으로 뭐 우리가 실질적으로 있는 사물, 아니면 동물, 식물, 물건을 캐릭터로 만들어야 되니까 그것을 어떻게 뭐 의인화시킨다든지 아니면 어떤 조형성을 갖는 오브젝트로 만들 것인지, 조형성에 대한 부분, 다양성, 캐릭터 고유의 이미지를 깨뜨리지 않는 범위에서 창출된 다양한 형태, 갖가지 동작. 그래서 뭐가 있을까요? 무슨 우리 동계올림픽 때 보면 그 하얀색 호랑이 있었잖아요. 그 하얀색 호랑이가 여러 가지 동계올림픽 종목별로 얘가 막 움직이잖아요. 움직이는 여러 가지 동작을 만드는데 그런 것들이 다양성에 해당이 됩니다. 일관성, 전체적인 이미지 전달을 기본으로 캐릭터의 다양한 활용은 모든 디자인의 전체적인 이미지 전달이라는 커다란 전달의 일관성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해야 된다. CI하고도 연결이 많이 돼요. 일관성 있게 써야 된다. 근데 아까 그 하얀색 호랑이가 동작할 때마다 너무 달라진다든지 갑자기 옷을 입고 등장한다든지 뭐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전체적으로 통일감 있게 체계적으로 일관성 있게 수행되게 해야 된다는 거. 자, 캐릭터 산업은 엄청나게 지금 증가를 하고 있죠. 게임 산업에서도 파생되기도 하고요. 옛날에는 단순히 상품 개발에서의 캐릭터, CI에서의 한 부분의 캐릭터로 쓰였는데 이제는 산업 전반에서 캐릭터 산업이 증가하고 있고 만화 애니메이션에서 캐릭터가 늘어나는 경우 아니면 게임에서 캐릭터가 생기는 경우 아니면 우리 아이돌이나 이런 굿즈 상품을 만들 때 또 캐릭터 산업으로 연결돼서 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디지털 콘텐츠 산업의 기초 산업이자 핵심 성장 산업으로 지금 크고 있어요. 점점 디지털 콘텐츠가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21세기 마케팅 키워드인 디지털, 모바일, 키덜트 근간을 이루는 산업입니다. 소득 수준이 성장됨에 따라 동반 성장하는 산업이다. 옛날에는 귀여운 캐릭터 이런 산업은 어린애들만 갖고 노는 거라고 볼 수 있었는데 시대가 발전하고 소득 수준이 늘어나면서 키덜트 산업도 엄청나게 성장을 같이 하고 있죠. 그래서 단순히 아이들을 위한 캐릭터 산업이 아니라 어른들을 위한 캐릭터 시장 아니면 산업의 매체 역할을 하기 위한 캐릭터 산업들이 점점 확대되고 유행하고 커지고 시장 자체가 확대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린이 및 1318 세대에 특히 소구하는 산업으로 전반적인 경기 침체에 민감하지 않으며 지속적인 성장세를 갖고 있다. 그렇게 경기에 민감하지 않아요. 어떤 경기, 특히 광고 같은 경우에는 경기하고 조금 밀접해요. 그래서 불경기 때는 광고 자체를 만들지도 않고 비용도 많이 들고 그러니까 TV 광고 같은 경우는 특히나 더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잘 만들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캐릭터 산업이라든지 이 경기에 민감하지 않은 부분에 디자인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어떤 힘들 때는 그걸 극복할 수 있는 매체. 그리고 뭐 그 다음에는 일반적으로 평이하게 갈 때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매체 개발도 필요하겠죠. 그걸 이제 디자인 마케팅에서 계획을 하고 실천하고 생산을 하겠죠. 문화 콘텐츠 산업의 펀더멘탈 요소인 동시에 모든 콘텐츠 산업의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결과 산업이다. 그러니까 게임, 애니메이션, 만화의 최종 목표 산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기출문제 우리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자, 기출문제에서 보면 우리가 지금 시각 디자인 하면서 광고도 했고요. 아이덴티티, 편집, 타이포그래피, 포장, 웹, 영상, 캐릭터 했는데 가장 많이 등장하는 문제는 광고 관련된 문제가 많이 등장해요. 거기에 이제 아이덴티티 쪽하고 포장 관련된 그런 게 좀 많이 출제가 되는 편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오늘 문제 중에서 1번 문제, 9번 문제, 10번 문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처음에 자 21년도 3회에 나온 문제예요. 따끈따끈한 문제. 다음 중 에디토리얼 디자인의 형태별 분류가 잘못된 것은? 자, 편집 디자인이에요. 에디토리얼 디자인이라고 하는 거는 편집 디자인을 얘기하는데 자, 서적 스타일에는 잡지, 화보, 단행본을 들 수가 있고 잘못된 것을 찾으라 했어요. 자, 맞는 것 같아요. 서적세, 책
형식으로 나오니까 잡지도 책처럼 나오고 화보도 책처럼 단행본도 책처럼 나오죠. 두 번째, 스프레드 형태. 스프레드 형태, 카탈로그나 팜플렛. 카드 스타일. 카드 스타일은 한 장짜리 아니면 한 장짜리 접혀져 있는 거. 보통 한 장짜리를 보통 많이 얘기해요. 브로셔와 매뉴얼. 브로셔는 여러 페이지에 걸쳐져 있는데 책자는 아니지만 스프레드나 시트 형태로 많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상한데 띵! 시트 형태. 명함이나 안내장. 이거 한 장짜리. 시트는 한 장짜리. 자, 명함이나 안내장 한 장짜리 되어 있죠. 그럼 여기서 답은 카드 스타일. 카드 스타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9번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사전에 계획된 예상 고객에게 직접 전달할 수 있으므로 소구 대상을 정확하게 선정하고 직접 발송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진 광고는, 자, 뭐냐? 직접 발송돼. 직접 발송. 소구 대상한테 정확하게 직접 발송한다. 뭐 다이렉트 메일. 다이렉트 메일. 맞죠? 직접 전송한다. 이렇게 한글로 써져 있기도 하지만 DM이나 다이렉트 메일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자, 10번 문제. 포장 디자인을 할 때 갖춰야 할 점이 아닌 것은 물어보습니다. 자, 첫 번째, 쌓기 쉬워야 된다. 당연하죠. 포장 디자인 그냥 하나만 전시하는 게 아니라 걔를 이렇게 척척 모아서 전시를 하게 되고 진열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쌓기 편하게 만들어줘야겠죠. 매혹적으로 돋보이도록 해야 된다. 얘는 말 없는 세일즈맨이에요. 포장은 말 없는 세일즈맨이다. 이런 아주 오래된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광고 효과를 하는 매혹적으로 보여야 돼요. 상표명과 내용물, 무게는 표시하지 않는다? 당연히 표기해야죠. 이건 법적으로 걸려요. 상표명과 내용물, 무게, 유의사항 이런 것 당연히 표기해야 됩니다. 고객의 눈에 잘 띄어야 하며 여러 조건에서도 필요한 정보를 잘 전달해야 된다. 그리고 이런 것도 보면 나중에 여러분들 캔 디자인이나 이런 거 할 때 캔을 우리 편의점이나 이런 데 가면 이렇게 애들이 쭉 이렇게 진열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캔 디자인 자세히 보시면 로고 디자인이 요 앞쪽에 하나, 요 뒤쪽에 하나 있어요. 그래서 어떤 방향으로 틀든 그 로고가 보이게끔 정보 전달 이런 것들 중요하게, 특히 브랜드를 인지할 수 있게끔 하는 거. 그 브랜드 인지할 수 있는 방법이 로고도 있고 컬러를 쓰기도 하고 형태를 보여주기도 하는데, 자,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패키지 디자인을 해줘야 된다. 자, 그럼 답은 뭘까요? 답은 3번. 상표명, 내용물, 무게 이런 것들 꼭 표시해야 된다는 거.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들 광고에 관련된 문제가 조금 많은데요. 인쇄 매체나 이런 분들 문제 좀 풀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